아직은 젊지 하고 보냈던 30대까지 참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이에요. 남편과 이혼한 지는 6개월 조금 넘네요. 총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왜 그러고 살았나 싶어요. 물론 당시에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고 또 마땅히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제가 아이들을 두고 혼자 살아갈 길이 막막해 꾸역꾸역 참고 살았는데 현재 제 모습을 보다 보면 왜 진작 일찍 결심하지 않았나 후회만 됩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의 직장인이었어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 한 회사를 다니는 동료였지만 전 계약직 사원이었고 남편은 정규직.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죠. 몇 번의 연애를 다 안 좋게 끝낸 저는 30이 되면서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 가끔씩 다가오는 남자들도 다 미리 벽을 치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남편이었고요. 하지만 조금 찔러보다 포기했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남편은 능글능글 제가 아무리 거절하고 돌려서 무안을 주는데도 포기하지를 않더군요. 미숙씨, 오늘 저녁에 삼겹살 어때요? 요 앞에 콩나물 무침 끝내주는 삼겹살집 오픈했거든요. 저번에 먹는데 미숙씨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생각 있어요? 사무실에서 대놓고 제게 들이대면 주위 동료들은 오, 박대리 오늘도 미숙씨한테 데이트 신청 중? 대단하다 대단해.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그 이름은 박대리 하며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주위 반응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아무 관심도 없던 그 남자가 조금씩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집에서 TV를 보다가도 저도 모르게 남편이 궁금해지고 생각이 나는데 그때 알았죠. 제 마음이 남편에게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는 회사 내 공식 커플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 문제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에요. 아빠는 몸으로 하는 일을 평생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사대보험은커녕 연금조차 넣지 않고 거의 일당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으셨죠. 따라서 노후 보장은커녕 겨우 오래된 빌라 하나만 자가로 가지고 계십니다. 엄마는 타고난 약골이라 나름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시긴 했는데 결국 건강 때문에 오래 하지 못했고요. 근데 시댁은 좀 사는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여동생 한 명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30평대 신축 아파트 하나와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온 보험금이며 연금까지 좀 넉넉한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시댁 쪽에서는 제가 해가는 게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나름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전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싹싹 긁어모아 보태준 돈 합쳐서 겨우 6천만 원 마련했는데 시댁 쪽에선 3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구해주신 겁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안 그래도 죄송스럽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식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예, 너 6천만 원 준비했다며? 네 어머님 죄송해요. 형편이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집까지 해주셨는데. 그때 만약에 시어머님이 여기 사연들처럼 난리를 떨거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다면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시에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래도 정상인이었나 봅니다.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긴 했지만 그래 형편이 안 되는데 뭐 어쩌겠니. 예단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혼수하는데 다 보태 쓰거라. 그 돈으로 남들 하는 거 다 할 순 없잖니.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데 참 고마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그때까지는 그런대로 정상이었나 봐요. 하지만 왜 그렇게 변한 건지 정말 자기 말대로 돈 못 버는 며느리 때문에 그리 되었을까요? 여하튼 그렇게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초반에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직장 내에서 저희가 결혼한 거 다들 알고 일부러 야근 있을 땐 남편과 저둘이 묶어서 신청해줄 만큼 여러 면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되게 잘해줬고요. 가끔씩 시집 올 때 집 배운 며느리나 예단비로 몇 천만 원씩 들고 온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며 은근히 눈치를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희 친정을 비하한다거나 우리 엄마 아빠를 안 좋게 말한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밥 먹는 것조차 꼴보기 싫었던지 아님 입덧이 지나고 뭘 자꾸 먹고 싶던 시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놀러 오신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뺏은 적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평소에는 좋아하지 않던 멸치젓갈이 너무 땡겨서 시장에서 5,000원어치 사온 저는 양배추를 데쳐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더군요. 그때가 아마 점심때였을 겁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점심 안 드셨으면 같이 식사하시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됐다. 요즘 통에 입맛이 없어서. 그나저나 이게 무슨 냄새냐? 그거 혹시 젓갈이니? 아유 뭐 그런 걸 먹어. 아, 네. 입덧이 끝나니까 자꾸 식욕이 땡겨서요. 저도 원래 잘 안 먹던 게 생각나고 그러네요. 죄송해요. 라고 대답하고는 마저 밥을 먹는데 왠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뚫어져라 노려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냄새가 심한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먹던 밥을 남길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먹는다고 먹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뺏으며 인간이 좀 처먹어라. 걸신 들렸냐? 네 남편은 죽어라 밖에서 일하는데 아주 너 팔자가 늘어졌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집에 이런 식충이가 있는데 뼈 빠지게 벌면 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에? 제가 뭐 비싼 거 먹은 것도 아니고 고작 시장에서 멸치젓갈 5,000원치 사서 집에 있는 양창추에서 밥 먹은 건데 누가 들으면 진짜 비싼 음식 혼자 와구와구 먹은 줄 알겠더라고요. 거기다 자기 손자를 뱃속에 품고 있는 며느리가 밥 먹는 게 그다지도 믿게 보였을까요? 반대로 더 사랑스럽고 챙겨주고 싶은 게 정상 아닌가요? 아무튼 먹는 걸로 눈치 주는 게 제일 서럽다죠? 그날 너무 속상해 퇴근한 남편한테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거 왜 나한테 말해? 너랑 엄마 사이 일이잖아.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미주에 고주에 일러 바치지 말고. 하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모진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남편이 있던 없던 절 보며 돈도 못 버는 게 먹는 건 애지간히 먹어요. 근데 저렇게 처먹어대는데 살도 안 찌네. 아주 넌 먹을 복은 타고났다 야. 유독 먹는 걸로 타박하시던 시어머니와 본체 많지 않은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고도 똑같았어요. 아이 젖먹이려면 입맛이 없더라도 엄마는 본능적으로 뭘 챙겨 먹게 되잖아요. 어느 날은 아이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자는 날이 이어지다 보니 통 입맛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모유 수유 중이라 없는 기운을 끌어모아 물에 밥 말아 나물과 김치에서 한술을 뜨는데 출근하는 남편이 저를 보며 한 소리하고 지나가는데 진짜 우리 엄마 말대로 웬간히 먹는다 너도.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목 놓아 울었네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 꼴을 당하고도 왜 계속 살았냐고요? 당연히 아이 때문이죠. 첫째가 아들인데 저도 너무 힘들어 몰래 이혼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큰 잘못이 없는 한 경제권이 없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다가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자마자 바로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그저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 남편은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고깃집을 한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제게 상의 같은 건 당연히 일절 안 했고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아 제법 큰 고깃집을 열었고 한동안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갈 만큼 장사가 잘 되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졌고 그 모든 잘난 척과 허세는 저에게 다 쏟아졌고요. 진짜 그때는 아이를 포기하고서라도 이혼을 할까 매일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구박대기 신세에 처했을까?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갓난 아기인 지 아들 한 번은 안 봐주는 남편과 버젓이 자기 손주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며느리를 보면서도 그딴 건 아는 것 하지도 않고 자기 아들 돈 같이 쓰는 염치 없는 식충이 취급하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느새 제게 안겨 곤히 잠든 아들을 보면 이혼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전 조금만 참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큰애가 3살 되는 해 전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 슬슬 복직할 준비를 하려고 안부 인사도 하고 그동안 변한 업무 특성도 익히며 기다렸는데 참 일이 꼬이려니까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관계는 거의 안 했어요. 가끔씩 술 먹고 반 강제로 덮친 적이 몇 번 있는데 아마 그때 둘째가 들어선 모양이더라고요. 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자의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돈이 없으면 더 그렇죠. 사실 여기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다들 참 쉽게 이혼을 하는구나 라는 부러움이 들더군요. 누구는 애 때문에 그 모진 세월을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며 보내는데 그 사람들에겐 너무도 쉬운 이혼이 제게는 왜 그리 어려웠을까요? 둘째 낳고 다시 3년이 흘렀고 전 마침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재정난이 심각해 더 이상 인원을 뽑지 않아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던 와중에 우연한 기회로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워낙 내성적이라 남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그 일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돈도 안 됐고요. 하지만 전 이미 못할 게 없었죠. 하루빨리 아이 둘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했거든요. 고객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다가가 제 수익이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께 딱 맞는 상품을 추천해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보험사를 추천해드리기도 했네요. 참 웃기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제가 고객들 사정까지 봐주면서 일을 하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료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물러 터졌냐? 하나라도 보험을 더 들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 등등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라고 안 답답했겠어요? 근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마음 비우고 길게 보자. 대신 저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분들에게만큼은 확실하게 관리하자고 방향을 바꾸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면서 보험 일을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도움은 기대도 안 했고 그나마 친정엄마가 아이들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에 집에 데려다주고 저녁까지 챙겨주셔서 할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제가 일을 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자마자 전 사무실 들러서 필요한 서류 챙기고 발이 퉁퉁 부러질 때까지 돌아다녔어요. 벌이는 별로였지만 그래도 얼마 만에 제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가 싶어 피곤한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비웃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차라리 식당을 나가지. 네가 무슨 보험을 한다고? 아소라, 아무나 보험하는 게 아니야. 똑부러지게 말도 잘해야 되고 대창 구석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네 주제에 보험은 무슨? 하시며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저를 비꼬기만 했고 남편 역시 네가 한다니까 그냥 놔두긴 하는데 집안일이나 애들 보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한다 싶으면 당장 그만두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아무리 피곤해도 국임에 반찬 다 해놓고 청소, 빨래 등등 오히려 일을 하기 전보다 더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야 한마디라도 덜 욕먹으니까요. 근데 쥐구멍에도 벼들 날이 있다고 몇 해 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단체 손님은 아예 들어오질 못하고 사람들도 바깥에서 밥 먹는 경우가 거의 사라지자 남편의 식당은 순식간에 내리막을 걷더군요. 하루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였으니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반면에 저는 숭숭장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 심리가 극대화된 분위기 탓에 사람들은 보험에 관심을 돌리게 된 거죠. 그런데 제 고객들 대부분이 저를 믿고 좋게 보고 있다 보니 주위에 보험을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줄줄이 연결해줬고 매번 하위권에 머물던 제 보험 실적은 몇 달 안가 1등을 찍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군요. 제가 보험 시작하고 3달 동안 짬짬이 모은 돈으로 15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끌고 다녔어요. 대중교통으로 보험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딱 1년 만에 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차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입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를 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는 제 수입이 늘었다는 거 절대로 말 안 했습니다. 말해봐야 돈만 뜯길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전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년 이맘때쯤인가 버티고 버티던 남편은 결국 고깃집을 정리했고 새로 직장을 알아보며 집에서 쉬던 시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생활비도 모자랐죠. 200만 원씩 지금까지 받아서 그걸로 애 둘 키우며 생활을 이어온 저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요. 하루는 남편에게 이제부터 내가 생활비 2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이 집안일 좀 해. 맨날 빈둥빈둥 일자리 알아봅네 하며 놀지만 말고 맛없어도 이해해 줄 테니까 밥도 하고 청소기도 깔끔하게 돌려. 당연히 빨래까지 포함해서. 알겠어? 순간 남편은 이 여자가 미쳤나? 요즘 돈 좀 버나 보다? 웃기지 마. 나 아직 안 죽었어. 어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왔으니까 너도 이제 생활비 내. 그래, 내가 생활비 낼게.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몸으로 때우라는 이야기야. 이해가 안 돼?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럼에도 당신 엄마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나 보네? 식충이라고 했거든? 적어도 난 그런 말은 안 할 테니까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생활이나 잘 꾸려봐. 며칠을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으니 조금씩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입에서 침까지 튀기며 제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뭐 있잖아요. 무슨 년. 그런 욕 말이에요. 남편 고깃집에 가진 돈 다 투자해서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는 말로만 그러지 예전처럼 돈으로 본때를 보여준다느니 그딴 소리는 차마 못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입에 걸레 무신 거 아니면 그만 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어머님 귀한 아들이 번 돈으로 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치죠. 근데 이제는 제가 돈을 벌고 어머님 아들은 돈을 못 버니까 역할을 바꾸자고 한 것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어머님이 맨날 식충이라고 먹던 밥그릇 치워버린 그 며느리가 이제는 돈을 번다고요. 아드님은 백수고요. 아시겠어요? 제발 좀 이제는 닥치세요. 제 입에서 험한 소리까지 나오자 남편이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둘이서 아주 쌍으로 개거품을 무는데 10년을 기다렸던 말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그랬어요. 재산 분할은 딱 반반 깔끔하게 하고 애들 양육권과 친권은 내가 가져간다고. 어차피 생계 유지 안 되는 아빠한테 자격 없는 거 잘 알지 않냐고 하고 전 그 길로 집을 나왔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바로 친정으로 하원시켰고 그만 다니게 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면서 집도 알아보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시간들을 메꾸려면 어린이집은 이제 그만 다녀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돈 앞에서는 장사 없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며느라가 소리를 하시며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을 때는 왠지 모를 희열감까지 느꼈고 풀이 죽을 대로 죽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남편에겐 꺼져 딱 한마디 날려주고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갔습니다. 한 달을 버티던 남편은 결국 합의 이혼해주더군요. 그렇게 길고 긴 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네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별 충격을 안 받았어요. 사실 그동안 애들에게 아빠는 거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늘 자기들을 보살펴주는 외할머니와 엄마에게 모든 애착 형성이 된 아이들은 제가 아빠랑 이제 안 살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반반 합의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친권이랑 양육권만 가져왔어요. 물론 아깝긴 하죠. 괘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혼 소송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건 비용도 제법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양육비 포기하면 아이들 데려가라 하길래 바로 그런다고 한 겁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보험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버텨온 정신력이면 뭘 해도 아이들과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항상 주위에 이혼한 여자들만 보면 참 부러웠는데 이제야 저도 그 대열에 끼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이라도